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행정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었고, 이거를 지금 지금 형사법이랑 지금 착각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다루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는 네,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다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2003년도 판례고요. 공무원 직무집행의 의미, 이렇게 해서 판결 요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그게 이거 공권력이 행사하든 간에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거든 네, 상관없다. 둘 다 포함이 된다.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린 거였네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언급하고 넘어갈 게 올해 법무사 2차에서 형법 마지막 문제 그 경매 방해죄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입찰할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 낙찰 못 받게 그 경매 가격에 막 300% 400% 되는 금액으로 입찰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던 사안이었죠. 네, 그거는 그 경매 방해죄 형법 315조의 경매 방해죄가 정답이었죠. 올해 법무사 2차 시험. 그 판례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예, 경매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거는 그 가격을 부풀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경매 입찰 방해죄였던 거고, 이거는 제3자가 공모해서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법무사 2차에서 나왔던 그 400% 입찰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한 거는 경매 입찰 방해죄였고, 형법 315조죠. 경매 입찰 방해죄가 정답이었고, 거기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쓰면 안 됩니다. 같은 경매 사안인데 근데 거기는 경매 입찰 방해죄고,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그 판례는 그 문제는 경매 입찰 방해죄였고, 거기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판례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지금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본인이 낙찰을 받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경매 사안이지만 다른 거기 때문에 네, 2차 논점에서 경매 방해죄가 나온 이상, 그리고 거기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썼던 사람들은 다 감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경매 입찰 방해죄 쓰면 안 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이거를 써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그 법무사 2차 시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랬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따왔던 거는 판결요지 1번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이상 공권력이든 사경제 주체로 한 거든 다 포함된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객체가 된다는 거죠.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랬고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무집행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이거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려운 지문이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136조고 그 밑에 137조에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두 개가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만약에 이게 이렇게 빠졌다면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이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될 건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서는 이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년도 판례, 이게 70년대 판례가 3개나 있어요. 70년도, 71년도, 73년도, 74년도 이렇게 4개였나?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왜 다 70년대 판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4년도 이 사안 같은 경우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였으면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36조 공무집행 방해와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 이 직무집행에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두 개가 다 나뉜다. 네, 저도 이거 문제 풀면서 알았네요.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러고. 네, 아주 이번 순경 공채 시험도 문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한테 모르는 거를 찝어주는 것들이면 네, 좋은 문제죠. 네, 그래서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는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는 이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를 필요로 한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 136조와 137조로 구분할 수 있느냐 묻는 거였네요. 굉장히 무서운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1번에서 틀리는 바람에 삽질하고 있었죠. 어차피 뭐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른 분들도 잘 풀었을까요? 공무집행 방해 은근히 이게 2차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논점입니다. 2순위 논점이긴 하지만 0순위, 1순위, 2순위니까. 그 다음에 3번 폭행, 협박, 위계가 아닌 폭행, 협박으로 하는 거는 그냥 공무집행 방해 136조,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137조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폭행, 협박, 위계가 아니면은 아닌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은 어떤 거에도 성립 136, 137조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물론 이것도 성립 안 하고 업무 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이었어요. 2009년도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이었고, 이것도 다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가물가물해져가지고,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으로, 이거는 폭행 협박 아니고 위계 아니죠. 위력으로 이렇게 해서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폭행 협박 위계가 아니니까 136조, 137조 둘 다 아니고, 자 그러면은 업무 방해죄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은 업무 방해죄로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 안 하고 업무 방해죄도 성립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죠.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네요. 전원합의체 판결도 딱 못 알아보고 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좀 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2차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냥 뭐 공부한 대로 대충 아는 대로 쓰고 조문 인용하고 그냥 뭐 적당히 점수 맞아도 상관없는, 형법을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형법, 형사소송법은 방어 과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샅샅이 2순위 논점까지 다 이렇게 빠삭하게 공부를 하진 않죠. 아까 얘기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이런 재산죄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전원합의체 판례 등장하는 영순위 판례들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공부와 1차 공부는 조금 초점을 다르게, 그리고 이제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될 건지 법원직 공무원이 될 건지 아니면 검찰 사무직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변호사, 법원 행시, 법무사를 할 건지 이렇게 따라서, 그 다음에 행정고시인가 입법고시에도 이 형법을 보죠. 2차 시험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런 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 공무원 뽑는 시험이니까 객관식에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는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뭐 직무유기나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겠고, 무고죄 이런 거, 경찰들이 이렇게 그 현업에서 자주 마주할 수 있는 것들, 범죄들이죠. 뭐 여기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뭐 내란, 외환죄 이런 것들이 뭐 나올 일이 있겠어요. 실무에서 경찰들이 다룰 일도 없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업무 방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 폭행, 협박이면 136 공무집행 방해죄로 갈 것이고, 위계를 썼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37로 갈 것이고, 근데 이 둘 다 아니다. 이따 이런 경우에만 하나 처벌하고,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업무 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었고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원합의체는 언제든 2차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거고 4번은 확실히 맞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실체적 경험 맞는 내용이고요. 8번 배임죄, 중요한 죄죠.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영순위 죄입니다. 재산죄. 옳지 않은 거. 정답이 8번, 4번 맞았네요. 답은 맞았고 비트코인, 이거 확실히 아는 판례여가지고 최신 판례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 계좌였으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최신 판례는 당연히 다 숙지하고 있겠죠. 답은 맞추는데 지장이 없었고 1번, 2번, 3번이 조금 아리까리 저기 했는데 일단 이거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107조 2항.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이게 어차피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는 취소와 다른 점이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죠. 무효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런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회사 명의로 이렇게 했더라도 회사는 이거 대표이사가 멋대로 한 거고 너 그거 알고 있었잖아. 알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여기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험조차도 발생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 중도금 받았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한다고 그랬죠.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판례 표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93년도 판례고요.
중도금까지 지금 받고도 요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위헌